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날짜가 참 빠르게 갑니다. 오늘도 박현식의 장편소설 귀래일기에서 한 편을 보겠는데요. 최영숙 여사의 일기 속에서 보국대라는 제목으로 한 편 읽겠습니다. 보국대에서 영장이 날아왔다. 영숙은 무겁게 내려앉은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눈치를 살폈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들께서는 산속에 숨어 있고 보국대나 의용군에 모두 가지 않은 사실을 알만한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마냥 회피할 수는 없었다. 끝내 가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릴 판이었다. 누군가는 가야 했다. 어른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아니 어떠한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영숙의 동생은 젖달라며 부챘다. 영숙은 어른들의 얘기를 어렴풋이 알아듣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잠시 막내딸을 바라보다 우는 딸을 달래놓고 어른들에게 얘기했다. 제가 갈게요. 어른들이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영숙도 덩달아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다 보았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굳은 결심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맏며느리인 네가 가서 어떡하겠다는 거니? 하지만 어머니, 여기 있는 작은 어머니들은 아직 젊은 새댁들이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제가 가는 게 나아요. 그치만 애야, 내 막내딸을 좀 보렴. 젖도 떼지 않은 애를 두고 어쩌려고. 어머니, 누군가는 가야 해요. 오늘부터 떼면 되지요. 제가 갈게요. 형님, 그렇지만 내가 갈 터이니 자네들은 우리 애들을 잘 돌봐주게. 영숙은 어안이 벙벙했다. 어른들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누군가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건 상의가 아니고 어머니의 바람이잖아. 모두가 말리고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영숙은 생각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머니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작은 어머니 중 한 사람은 눈물을 쏟고 말았다. 어른들은 더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떠나는 날이었다. 인민군 사무실에서 사람이 왔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영숙을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애써 손을 뿌리치고 있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동생을 영숙의 품에 안겨주며 얘기했다. 이제 다시 가면 다시 살아올 수 있을지 이 어린 것을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구나. 내 한 몸 어찌 되어도 좋지만 이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냐. 어머니의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를 썼지만 어린 딸들 앞에서는 독하게 먹은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어머니가 우시는구나. 영숙도 서러움이 몰려왔다. 눈물이 양볼에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허리를 끌어안으며 얘기했다. 엄마, 가지 말아라. 가지 마. 너 동생 잘 봐야 한다. 들어가. 알았지? 울지 말거라. 엄마 꼭 올게. 엄마 아파. 아야 했어? 영문도 모른 채 젖을 먹다 고개를 든 동생이 말했다. 어머니는 동생을 끌어안고는 더욱 슬프게 울었다.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나오기요. 인민군의 성화에 못 이긴 어머니는 발걸음을 떼었다. 어른들도 달려나와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병수가 엄마가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갖고 올게.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언니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어머니와 유달리 우애가 각별하던 넷째 작은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꼭 돌아오셔야 한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민군은 어머니를 끌어가다시피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가족들은 문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영숙은 따라 달려가고 싶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어머니가 동생을 잘 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엄마 어디가? 멀어진 어머니를 따라가자고 떼를 쓰는 동생을 영숙은
달래야 했다. 동생이 울고 있었다. 영숙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느새 징검다리를 건너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 너머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노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자꾸 떼를 쓰는 동생에게 영숙이 말했다. 울지 마라. 그렇게 자꾸 울면 엄마 안 오신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지고 오실 거니까 언니랑 놀자. 영숙은 언니답게 동생을 어르고 달랬지만 사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낮이 되면 친구들과 놀고 해가 지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걸 꾹꾹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영숙에게는 남들보다 시간이 더욱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떠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아침부터 비행기 소리가 유난이었다. 가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무서워 떨며 집안에 가만히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원 알 수 있어야지. 할머니께서는 짧게 한탄하시고 영숙과 영숙의 동생을 끌어안았다. 잠시 후 산속에 숨어있던 셋째 작은아버지가 내려왔다. 문을 벌컥 열고 숨을 헉헉 몰아쉬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 국방군이 다시 올라오고 인민군들은 북쪽으로 쫓겨가는 길이랍니다. 여기도 벌써 국방군이 들어왔대요. 만세 부르러 갈랍니다. 작은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족들 모두 기뻐했으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할머니는 목맨 목소리로 얘기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조금만 참고 있었을 것을. 이제는 살아 돌아오긴 틀렸구나. 이 어린 거 불쌍해서 어쩌나. 할머니는 어린 동생, 영숙의 동생 병숙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얘기했다. 영숙은 보국대에 끌려간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참았다. 산에 올라간 남자 어른들이 하나 둘 내려오고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저녁이 되자 밭꽃이 하얗게 벌어지고 들 아래 핀 분꽃도 활짝 피어났다. 작은 어머니들이 저녁을 하느라 분주할 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국대에 가서 죽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영숙은 넋을 놓고 쳐다보았다. 그러다 방에 앉아있는 동생 병숙을 큰 소리로 불렀다. 병숙아, 나와봐. 어머니 오셨다. 병숙아, 엄마 왔어. 영숙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눈물이 흘러내리라 어머니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는 어머니의 음성에 놀라며 달려나왔다. 모두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 병숙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리고 한참 만에 어머니의 눈에 놀라는 어른들의 모습이 들어오자 이윽고 얘기를 꺼냈다. 사무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인민군 장교들이 가방 속에서 민간인 옷을 꺼내 입고 우리 사이에 끼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데 아마 전세가 불리해져 쫓기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사기막 고개를 넘어 산길을 가는데 머리 위에서 비행기가 요란하게 으르렁거리고 대포 같은 소리가 꽝꽝 들렸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했고요. 마침 국방군의 차가 셀 수도 없이 몰려오고 있었죠. 반갑기도 했지만 보국대로 가던 길이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모두 떨며 서 있는데 차에서 군인들이 내리더니 총을 겨누며 수십 명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모두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알았는지 민간인 옷을 입었던 인민군을 찾아내 데려갔어요. 그걸 보며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한 군인이 다가오더니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국대에 가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국방군이 올라오고 있으니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앞길은 위험하니 뒷길로 가셔야 합니다. 자,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돌아서는데 한 군인이 저한테 오더니 얼굴이 창백하다며 자기 배낭에서 소고기 통조림 하나를 꺼내주었어요. 먹고 힘내서 잘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통조림을 꺼냈다. 어머니는 힘에 겨웠는지 목소리를 겨우겨우 짜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상님 덕분이구나.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살아와 주니 너무 고맙다. 맏며느리인 내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얘기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배고프겠구나. 우리 어서 저녁 먹자꾸나.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다 모였구나.
할머니는 상을 차릴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가져온 통조림을 따고는 식구들 모두 들러앉았다. 얼마 후 국방군은 다시 인민군의 힘에 밀려나 남으로 쫓겨갔다. 모두가 피난 준비를 해야 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러한 아주 전쟁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싫지요. 아슬아슬하고 우리 모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잘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겁니다. 오늘의 정치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최영숙 여사의 일기를 통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열심히 살자고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